국악방송 은영선의 함께 걷는 길.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세상을 보는 다양하고 섬세한 시선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오늘 함께할 분은 자연과 풍성한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 산책의 언어를 쓰신 우숙영 작가님입니다. 어서 오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우수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산책의 언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일단 글 쓰는 일 말고는 또 어떤 일을 하시는지 궁금해졌어요. 네, 저는 삼성전자에서 디자이너로 한 10년 정도 일을 했는데요. 네. 현재는 이제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기도 하고 직접 프로젝트를 기획해서 디자인을 하거나 작품을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나 작가라고 생각하시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국어에 굉장히 해박하게 되신 것 같아요. 아직 해박하게 된 것 같지는 잘 모르겠지만 관심은 많이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산책의 언어라는 책이 사전 같기도 하고 이런 구성으로 돼 있어서 저는 국어가 전공이실까? 막 이런 생각했었거든요. 전혀 아니시네요. 네, 전혀 아닙니다. 네, 그럼 디자인 전공이셨던 거군요. 네, 근데 처음에는 사실 디자인 전공을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니었었고 네. 글을 쓰거나 이런 걸 사실 좋아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네. PD나 기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에 언론홍보 영상학부에 이제 진학을 했었는데 네. 그쪽 영상이니까 여러 가지 미디어들을 다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하다가 이제 멀티미디어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디자인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하면서 디자이너로 일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흘러서 디자이너로 갔지만 사실 맨 처음 좋아했던 글쓰기까지 이제는 네. 다 이렇게 아우르게 되신 거군요. 그런데 자연과 글쓰기에 관심을 갖고 계신 것도 독특했어요. 왜냐하면 디자인 하셨고 미디어 하셨으니까 좀 더 디지털적인 거 하실 줄 알았거든요. 네, 사실 근데 디지털적인 것도 오래 하기는 했죠. 10년 네. 이상 했고 지금 작업하고 있는 것들도 사실 인공지능 같은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작업들도 사실 하고는 있는데요. 네. 사실 어렸을 때부터 자연에는 좀 관심이 많았었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나무 의사시고 어머님은 또 꽃집을 하셔가지고 네. 어렸을 땐 굉장히 이제 자연에 가까웠는데 사실 자라면서 이제 관심이 점점 다른 곳에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네. IT라던가 기술이나 이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에 좀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근데 또 이렇게 뭐랄까 한쪽에 치우치면 다른 반대쪽에 이렇게 균형을 잡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네.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좀 자연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네. 근데 사실 결정적인 계기는 코로나 때였어요. 왜냐면 이제 그때부터 대학 강의도 그렇고 일들도 다 이제 비대면으로 그렇죠. 바뀌면서 집에서 다 온라인으로 하게 되잖아요. 사람들도 아무래도 만나는 것들이 이제 점점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제 주변을 산책하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시에서 잘 보이지 않았던 그런 자연들이 조금 더 보이게 됐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좀 자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면 코로나가 우리를 도와준 점도 좀 있어요. 네, 우리가 좀 평소에 보지 못했던 네. 부분들을 발견하게 하고 또 생각하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 책의 구성을 알지만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직접 설명을 해 주신다면 제가 사전 같아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어떤 구성인지 얘기해 주세요. 산책의 언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우리 주변에 존재하는 자연을 조금 더 잘 경험하고 표현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쓴 책입니다. 네. 그래서 코로나 이후에 캠핑이나 여행이나 산책의 이유로 사실 이전보다 더 자연을 접할 기회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도 보면은 나뭇잎은 그냥 초록색이다, 하늘은 푸르다, 굉장히 아름다운 표현, 이렇게 풍경을 만나도 너무 아름답다라고밖에 사실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저와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이고요. 책은 하늘, 땅, 물, 식물, 동물, 날씨, 시간과 계절, 자연 속에서 만날 수 있는 한 62개의 이야기와 네. 한 2,600개 정도의 단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에세이 형식의 이제 앞에 이야기가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사실 자연을 우리가 만나게 돼도 처음에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어떻게 알아가야 될지 좀 막막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위한 안내자 역할을 살짝 하고요. 뒤에 있는 이제 사전 형식으로 제공되는 단어는 우리가 이제 직접 우리 주변에 존재했으나 잘 이렇게 인지하지 못했었던 자연의 어떤 구성원이나 네. 현상을 이제 단어를 통해서 발견을 하고 나만의 이야기를 만드는 데 좀 활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형식으로 구성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잖아요. 우리가 한 반에 만약 60명이 있다 그래도 그 아이들의 이름을 다 모를 때는 그냥 네, 아이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름을 알게 되면 이제 굉장히 풍성하구나.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고 이런 것처럼 자연을 접했을 때 이름과 단어를 모르면 나무구나. 네. 그냥 꽃이구나. 이러다가 그 하나하나를 이제 알게 되면 더 풍요롭게 느껴지는데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 같았어요. 네, 그렇게 제가 사실 필요해서 만들었고 또 다행히도 주변의 분들, 책을 읽으신 분들도 예전에 산책할 때하고는 또 다르게 보게 되는 것 같아서 너무 좋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럼 일단 우리 작가님의 글을 작가님의 목소리로 일부분 들어보겠습니다. 분갈이를 하느라 오랜만에 맨손으로 흙을 만졌다. 식물의 이사를 돕고 보니 손톱 밑이 까맣다. 어린 시절 이후 오랜만에 보는 모습이다. 생각해 보니 어렸을 때는 맨손으로 제법 흙을 많이 만졌다. 마른 자리를 골라 땅 따먹기를 했다. 보물을 찾겠다고 주위에 땅과는 색이 다른 놀란 흙을 파헤쳤다. 개미가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가다 개미뚝을 발견했다. 그렇게 놀고 집에 돌아오는 날 바짓단에는 언제나 흙가루나 흙버덕이가 묻어 있었다. 흙과 땅은 언제나 중요한 놀이의 재료이자 도구였다. 흙은 지구와 달의 표면이 쌓여있는 물질이다. 땅을 파 내려가면 흙이 계속될 것 같지만 흙은 땅가스 살짝 덮고 있는 겉껍질일 뿐이다. 지구를 사람으로 치면 흙은 표피 정도다. 그 얇은 층에 기대어 나무와 풀이 자란다. 인간이 농사를 지어 먹고 산다. 식물이 가장 좋아하는 흙은 잎설근 흙이다. 숲이 우거지고 잎이 떨어져 있는 곳을 조심스럽게 파헤쳐 나가다 보면 짙은 밤색의 흙이 보인다. 수십, 수백 년 동안 떨어진 나뭇잎을 박테리아와 균이 분해해 놓은 영양 덩어리의 흙이다. 흙살을 만져보면 촉촉하고 푹신하다. 우리가 흔히 흙냄새라고 부르는 냄새도 물씬 난다. 생을 마친 낙엽이 만들어낸 잎썩은 흙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삶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것이라 가르친다. 벽이 되고 담이 되고 집이 되는 흙도 있다. 진흙은 집과 섞여 흙벽이 된다. 찰흙과 명계흙을 덧바르면 더 단단해진다. 그릇이 되는 흙도 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진흙으로 질그릇을 빚었다. 백토로 형상을 빚어 굽고 유약을 발라 다시 구워 사기 그릇을 만들기도 했다. 흙으로 사람이나 동물의 형상을 빚기도 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토우는 아이들의 장난감이 되기도 했고 우상이 되기도 했고 무덤에 함께 넣어져 죽은 자의 넋을 기르기도 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흙에서 나고 자란 것을 먹고 살고 바위 부스러기에 동식물 썩은 것이 썩어 흙이 된 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보면 비유적 표현만은 아니다. 아니면 이 삶이 잠시 사람의 몸을 빌려 흙이 꾸는 꿈인지도 모르겠다. 풀이 되고 나무가 되고 사람이 된 흙이 오늘도 긴 꿈을 꾼다. 정말 그래요. 우리가 죽으면 다 흙이 되지라고 얘기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그럼 우리는 흙이 꾸는 꿈 속의 그 캐릭터들, 네. 주인공들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런 부분까지 참 좋은 글이다 싶었어요. 근데 정말 많은 흙이 등장해요. 놀란 흙, 잎썩은 흙, 진흙, 찰흙, 명계흙 이런 단어들을 원래도 알고 계셨던 거예요? 진흙 정도만 알았던 것 같아요. 찰흙이나. 네. 저도 사실 사전을 찾아보고 굉장히 놀랐던 게 흙의 종류와 이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를 들면 놀라는은 이름이 굉장히 귀엽잖아요. 근데 이게 네. 뜻이 한번 파서 건드린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흙이 파헤쳐서 깜짝 놀랐다는 그런 게 연상돼서 굉장히 귀여운 단어라고도 생각을 했고요. 네. 잎썩은 흙은 말 그대로 풀이나 낙엽이 썩어가지고 된 흙을 말하는데 우리가 부엽토라고 보통 말하는 흙이 네. 잎썩은 흙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진흙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듯이 질척질척하게 지지어진 흙이나 아니면 빛깔이 붉고 차진 흙을 말하고요. 네. 명계흙은 이렇게 갯가나 네. 흙탕물이 지나간 자리에 이렇게 가라앉은 이제 검고 고운 흙을 명계흙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단어를 원래 다 알고 계신 건 아니었는데 어떻게 이런 책을 구성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갯가에 가서 어떤 흙의 종류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네. 걔도 똑같은 흙인데 모래는 아니고 진흙이라 하기에도 좀 뭔가 내가 알고 있는 다른데? 진흙이랑 다르고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집에 갈래 사전이라는 사전 종류가 있어요. 네. 이게 약간 뭐랄까 어떤 형식별로 사람에 대한 거, 자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나눠놓는 사전들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찾아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알고 싶었던 단어가 있기도 하고 사실은 없기도 하고요. 네. 또 시어 사전이라는 사실 사전이 있어요. 시에 나오는 시적 표현들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어 사전을 또 찾아보면은 이제 뭐 표준 국어 대사전에는 없지만 시적 허용으로 이제 시인들이 아름답게 만들어놓은 그런 단어들을 보기도 하면서 제가 몰랐던 단어들을 조금 더 많이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작가님, 우리가 보통 그 사전을 찾을 때는 단어를 먼저 찾아서 의미를 알게 되는데 지금 작가님의 경우에 이런 의미의 단어가 없을까 한때도 있으셨던 거잖아요. 네,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땐 네. 어떻게 찾아요? 그냥 쭉 그 분야를 그냥 읽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아까 코로나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사람들을 안 만나게 되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아지잖아요, 집에 네. 머무르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늘이나 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달에 대한 책을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에 대한 책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학술적인 서적부터 시작해서 뭔가 달이 등장하는 문학서도 있고 이렇게 읽다 보면은 제가 몰랐던 달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있고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도 하고 몰랐던 단어가 있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재밌는 단어다라고 생각하면 엑셀 시트에 정리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너는 달이다. 이러면서 달 파트에 이렇게 적고 하면 이렇게 단어들이 모이고 네. 이야기들이 모이면서 네. 이런 책이 된 것 같습니다. 이걸 그러면 단어를 먼저 모아두고 그 다음에 글을 쓰시기도 했군요. 네. 그런데도 마치 글을 보고 있으면 다 알고 쓰신 것처럼 굉장히 자연스럽게 글이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이게 오랫동안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 글을 쓰기 단어를 보기 시작해서 이 책이 나올 때까지를 대충 보니까 한 2년 반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네. 그 2년 반 정도 사실 매일매일 사실 거의 산책을 했고 네. 매일매일 뭐 30분 1시간이라도 관련된 단어를 찾거나 책을 읽었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퇴고를 하는 시간도 많아지고 생각하는 시간도 많아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이런 글들이 지금 읽으실 때 그래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느껴지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매일 산책하고 계세요? 지금은 사실 요즘에 좀 바빠서 잘은 못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좀 걸을 만한 길이 있으면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도 잠깐 했어요. 네. 여기 좀 일찍 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보통 뭐 한 정거장 전이나 두 정거장 전쯤에 내려서 그 약속 장소까지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그냥 걸어요. 걸으면서 여기는 지금 나무가 단풍이 들었구나 안 들었구나. 여기선 지금 새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렇게 그냥 일상 속에서 좀 산책을 시간을 내서라도 조금이라도 하려고 좀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이 꿈꾸는 흙이라는 한 편의 산문에 정말 흙에 관한 여러 가지 표현이 들어가고 이 풀이가 사전처럼 돼 있고 그래서 전 처음에 보고 진짜 국어에 완전히 능통하신 분이 아닐까. 근데 아니에요. 집에 갈래 사전이 있다는 것도 왜냐면 보통은 그 갈래 사전이 없지 않나요? 저희 아버지가 아까 나무 의사시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책을 쓰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집에 사실 책이 굉장히 많고 집에 이제 책이 쌓이다 보니까 저희 집으로 오기도 하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런 것들에 관심이 있으니까 가져와서 이제 보기도 하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좀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연에 관한 단어를 모으는 과정 중에도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에피소드도 에피소드이고 또 기억에 남는 사실 단어가 하나 있는데요. 네네. 먼산주름이라는 단어 혹시 먼산주름. 네. 어떤 단어예요?
네, 이 먼산 주름이 산에 올라가서 보면 산이 이렇게 첩첩이 이렇게 겹쳐져서 보이는 부분도 있잖아요. 네. 마치 파도처럼 네. 그런 풍경을 나타내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먼산 네. 주름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알고 나서부터는 약간 산 정상에 올라가서 산이 이렇게 멀리서 겹쳐지는 산들을 바라보게 되면 마치 이렇게 산의 주름이 꿈틀꿈틀하면서 이렇게 거대한 주름으로 만들어진 게 산이구나라는 네. 생각을 좀 새롭게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 빨리 정상에 올라가서 먼 산 주름 한번 보고 내려가자." 이렇게도 얘기하실 수 있는데 이제 보통 그런 단어가 좀 풍성하지 않으면 그냥 "산에 올라가자. 한번 내려다보고 가자." 이렇게 얘기할 텐데 생활 속에서 훨씬 좋아졌다 이런 것도 있으시죠?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뭔가를 하나를 봐도 예전보다는 더 자세하게 좀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네. 뭐 꽃이나 잎 같은 경우를 봐도 예전에는 '꽃 그냥 예쁘다. 잎도 네. 좀 신기하게 생겼네.' 하고 인제 사실 그냥 말잖아요. 네. 근데 사실 잘 보게 되면은 그 각각에도 이름이 있거든요. 예를 네. 들어서 잎만 해도 잎사귀를 이루고 있는 넓은 부분인 잎몸이 있고 네. 그 안에 보면 잎맥도 있잖아요. 그리고 네. 줄기나 가지에 붙어 있는 잎자루도 있고 네. 꽃만 해도 그 꽃잎 전체를 이루는 약간 어떤 꽃뿌리 같은 부분들이 있고 또 그다음 꽃자루가 꽃잎을 있고 네, 꽃잎이 꽃자루 있고 있고. 꽃잎도 있고 네. 이러잖아요. 그러면 인제 아무래도 더 볼 부분이 많아지니까 자세히 보게 되고 네. 그렇게 자세히 보다 보면은 예전에는 몰랐던 어떤 모습도 보게 되고 그 안에서 이야기나 또 자연이 가지고 있는 지혜랄까? 약간 네. 그런 것들도 좀 느끼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얘는 꽃자루가 이렇게 생겼고 네네. 뭐 꽃잎은 이렇게 생겼는데 아마도 뭐 꽃자루가 이러니까 잎이 요렇게 될 수밖에 없었나 보다. 네네네.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시는 거군요. 네. 네. 와, 굉장히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체험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음악을 한 곡 듣겠습니다.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희의 연주 가랑비 흙 적시고 함께합니다. 가야금 연주단 추노가희의 연주로 가랑비 흙 적시고 들으셨습니다. 당신의 시선, 당신의 목소리, 산책의 언어를 쓰신 오수경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어요. 이번에는 작가님이 평소에 자연을 어떻게 느끼는지를 살짝 엿볼 수 있는 글, 모든 것을 끄고 듣기, 요걸 낭독으로 청해서 듣겠습니다. 자연 한가운데서 살며시 눈을 감으면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잘 느끼지 못했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저들만의 언어로 대화하는 새소리, 웽웽거리며 귓가를 간지리는 벌레 소리, 땀에 젖은 머리카락을 훑고 지나간 바람이 나뭇잎에 부딪히는 소리, 힘차게 굴러 들어왔다가 빠져나가는 파도 소리, 신비스러운을 뜻하는 영어 미스틱이 눈을 감는다라는 뜻을 가진 그리스어 미인에서 유래한 것을 알지 못하더라도 자연 속에서 살며시 눈을 감고 자연이 내는 다양한 소리를 듣다 보면 신비스러운 세계로 들어간다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 수 있다. 눈을 감았을 때 숲속 풍경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소리 중 하나는 바람 소리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바람 소리는 바람 자체의 소리가 아니라 바람이 어딘가에 부딪히고 무언가를 흔들 때 나는 소리다. 그렇기에 숲속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바람이 온몸으로 이리저리 헤집고 지나가며 여러 번의 붓질로 그린 숲속 풍경과 다름없다. 나무가 울창하게 서 있는 숲속 한가운데서 듣는 바람 소리와 바위가 많은 산등성이에서 듣는 바람 소리는 다르다. 나무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는 숲속이더라도 지금 서 있는 근처에 끝이 바늘처럼 뾰족뾰족한 바늘잎 나무가 많은지 잎이 넓은 잎 나무가 많은지에 따라 들리는 바람 소리가 다르다. 바람은 숲속 풍경을 흔든다. 풍경을 이루는 움직이지 못하는 숲속 주민들은 바람의 목소리를 빌어 저마다의 방식으로 노래한다. 소리는 어떤 물질이 떨리고 그 떨림이 다른 물질을 타고 퍼져나가는 현상이다. 그렇기에 공기와 같은 진동을 전달해줄 물질이 없는 우주에서는 소리를 들을 수 없다. 무언가의 진동, 떨림이 없을 때도 소리가 없다. 누군가의 떨림을 느끼기 가장 좋은 방법은 소리가 나는 모든 것을 끄고 가만히 눈을 감는 것이다.
숲속의 떨림을 느끼기 위해 가만히 눈을 감는다. 이름 모를 새소리와 바람소리가 제일 먼저 들린다. 누군가가 지나가는지 사람들의 말소리와 발걸음 소리도 가까워지다 점점 멀어진다. 예민한 귀와 섬세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더 작은 소리도 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어린 새싹이 흙을 뚫고 나오는 순간의 소리와 입망울이 툭 하고 터지는 소리를. 아, 우리 작가님은 섬세한 마음과 섬세한 귀를 가지셨네요. 입망울이 툭 하고 터지는 소리도 들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랬으면 마음으로 좋겠습니다. 마음으로 듣는 거지만, 네. 모든 것을 끄고 듣기. 요즘 같으면 뭘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풀벌레 소리가 굉장히 많이 들렸는데요. 네. 요즘엔 날씨가 좀 쌀쌀해져서인지 예전만큼 잘 들리진 않지만 여전히 풀벌레 소리는 요즘에 들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소리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으면 이제 가로수에서 가랑잎이 떨어지는 소리나 사람들이 네. 그 낙엽을 밟고 지나가는 소리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낙엽 같은 경우에는 그 밟을 때 그 낙엽의 크기나 마른 정도에 따라서 사실 다른 소리하고 느낌이 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소리와 감각에 집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이 글을 들을 때도요, 그 소리는 사실 진동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작가님이 그런 걸 또 설명해 주고 계셔서 문이과, 이공계와 어떤 이 감성이 완전히 다 결합되어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게 아닐까 그런 생각했어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떠세요? 그렇게 느끼지 않으세요? 스스로를? 아무래도 이제 전공을 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과적인 부분을 공부한 것들도 있고 또 네. 굉장히 문과적인 부분에 대해서 또 관심을 가지고 해왔던 네. 것들도 있고 또 전공 쪽은 사실 사회과학에 또 합해진 부분이잖아요. 네. 신방과니까 사회적인 문제에도 관심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처음에는 뭔가 방향성이 없이 다 제각각 흩어진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더 어떤 일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쓸모가 없지 않고 네. 다 어떤 순간에 이어지고 엮여지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요즘에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통합적이구나. 네, 그리고 네. 통합적이어야 하는구나 네. 하니까. 네. 아, 모든 걸 끄고 듣기. 사실 생활 속에서 실천한다면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아, 네.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네. 지금도 저도 잘 안 돼요. 왜냐면 굉장히 지나가다가 아니면 혹은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나도 모르게 스마트폰을 꺼내서 사진을 찍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어떤 순간을 즐기고 싶거나 그 산책의 경험을 즐기고 싶을 때는 스마트폰을 무음으로 하고 그 스마트폰을 좀 꺼내기 힘든 데다 넣어놔요. 그래서 네. 물리적으로 이걸 귀찮아서 좀 안 꺼내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면 네. 좀 그나마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을 끄고 그 순간을 좀 온전하게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걸 기록하려면 근데 얼른 찍어놔야 되고 이런 것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순간보다는 그냥 돌아오자마자 좀 적기도 하고, 근데 네. 사실은 좀 기록하고 싶은 게 있을 때는 사실 메모장이나 카메라로 찍는 경우도 사실은 많기는 해요. 네. 자연을 더 잘 느끼기 위해서 나는 꼭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거 뭐 또 있으세요? 스마트폰을 좀 깊이 넣는다 말고? 음악을 들으면서 걷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네. 왜냐면 음악을 들으면서 걸으면 사실 걷는 것 자체는 좋은데 네. 그냥 걷기만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음악을 듣지 않고 걷게 되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걷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소리들이 들리거든요. 네. 그러면 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지를 따라서 보다 보면은 내가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보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조금은 지루할 수는 있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멍하니 걷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순간의 경험을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도 그렇고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네네. 그렇고 네, 음악을 듣고 있으면 또 모르고 지나갈 수 있는 네네. 것들이죠. 자연을 가까이 하니까 아버님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제가 그동안에는 IT 쪽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대화를 할 때에도 서로 다른 주제로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또 이제 같은 주제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이고 네. 대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굉장히 많은 것들을 새롭게 배우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부모님 입장에서 나의 전공 분야를 나의 네. 아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질문한다는 건 굉장히 기쁜 네, 일이잖아요.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우리 작가님은 세상을 보는 시선도 어떻게 많이 달라지셨어요? 네,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이 지구가 우리 인간만이 살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거를 머리가 아니라 좀 몸으로 느끼게 된 것 같은데요. 네.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이나 자원을 나 혼자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좀 아무래도 함부로 쓰게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누군가하고 함께 공유하고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좀 조심스러워지는 부분이 있잖아요. 네. 불편해도. 그런 생각들을 아무래도 이제 자연을 좀 가까이 하고 산책을 네. 하면서 조금 더 자주 하게 되고 좀 더 깊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네, 네. 자연이라는 것을 네, 내 것만은 네. 아니니까. 네. 네. 좀 조심해야 되고 아껴야 네. 되고 잘 이렇게 돌려줘야 되고 네. 네, 그런 생각이 더 드시죠. 작가님이 찾은 자연의 단어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몇 개라고 하셨죠, 작가님? 한 2천, 그러니까 저도 하나하나 다 세보진 않았는데 네. 대략적으로 한 2,600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단어를 많이 알기 전과 네. 후와 뭐 이렇게 다르구나 싶은 게 있으세요? 아까 이름을 모르면 그냥 대충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진 않고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려는 노력이 생기는 것 같고요. 사실 책을 쓴 지금에도 그 2,600개 단어를 저도 다 지금 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래서 네네. 사실 이렇게 책을 들어보시면 듣기에 비해서 굉장히 가볍거든요. 이게 네. 재생지로 만들어졌는데 그 이유가 있는데 제가 이걸 좀 밖으로 들고 다니면서 보고 싶은데 책이 무거우면 좀 잘 안 들고 다니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책을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산책을 가거나 아니면 이제 여행을 갈 때 들고 가서 이제 바다에서는 바다를 펴서 이제 네. 보면서 아, 내가 지금 이걸 아름답다. 파도라고만 표현을 하지 않고 지금 보는 풍경을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젖어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게 된 것들이 좀 이전하고는 달라지게 된 경험들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게 돼요. 바다에 가면 바다에 집중하고 네, 네. 땅을 밟으면 땅에 집중하고 나무를 볼 때는 나무를 좀 집중적으로 보고 네. 굉장히 좋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자극들에 노출돼 있어서 한 가지에 집중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네. 어떻게 가을에 가보면 참 좋을 것 같다 하고 산책하기 좋다거나 여행하기 좋다거나 이렇게 추천해 주실 것도 있으세요? 사실 가을 하면 되게 유명한 곳들이 많잖아요. 뭐 설악산이나 아니면 여기 가까운 상암의 하늘공원이나 아니면 네. 올림픽공원처럼 단풍이나 억새 가을꽃으로 유명한 장소도 굉장히 많기는 한데 제 생각에는 나만의 가을 산책로를 발견해 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유명한 장소는 가면은 그만큼 아름답기는 한데 자연보다는 사람을 보게 될 확률이 사실 더 네. 높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유명한 장소보다는 집에서 가까운 공원이나 낮은 뒷산이나 아니면 하천이나 강가 같은 곳에서 나만의 가을 명소를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작가님도 그런 곳을 찾으셨어요? 네, 저는 저만의 산책 루트가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근데 우리 작가님 지금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키가 엄청 크세요. 아, 네, 큰 편입니다. 근데 그 시선의 높이가 다르니까 좀 다른 걸 보실 것 같다는 느낌도 들어요. 그렇구나 하고 느낀 적도 있으세요? 사실은 자연을 볼 때는 잘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연 같은 경우는 저보다 훨씬 큰 존재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저의 키 뭐 10cm, 5cm 차이는 크게 느껴지지 않고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이 만든 것들, 네. 뭐 높은 것을 꺼내기 쉽다던가 네. 이런 것들은 좀 있긴 한데요. 자연 속에서는 없는 것 같고 오히려 제 키가 크기 때문에 낮은 곳이나 바닥에 있는 것들을 주의 깊게 보지 않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책을 쓰고 단어를 찾아보면서 되게 쭈그리고 앉아서 본다 그러잖아요. 네. 꽃을 보는데 굉장히 몸을 구겨가지고 네. 앉아가지고 꽃을 보고 있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제가 스스로 좀 발견할 때 친구들이 아, 너도 나이 들었다 꽃 사진 찍고 있는 거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할 때 좀 아, 예전하고는 좀 달라졌구나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 생각했어요. 왜냐면 꽃들 중에는 키가 작은 잔꽃도 많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허리를 많이 숙이셨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면 자연을 만나고 또 자연 속을 거닐면서 사람들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 얘기도 있으세요?
아 네. 사진으로 남기고 싶은 아름다운 풍경을 만나셨을 때 길이 없다면 그곳에는 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사실 뭔가 사진을 찍기 위해서 뭔가 자연을 헤치면서 가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산에서 보게 되는 도토리가 있으면 그 도토리는 다람쥐가 먹을 수 있도록 가지고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양보하고. 네. 우리 네. 인간은 도토리 말고도 먹을 게 굉장히 많잖아요. 네. 네. 사실 아까 우리 작가님께서 음악을 듣지 않고 그냥 멍하게 산책을 해 보면 더 많은 자연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 들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리고 음악도 들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게 저도 갈등의 마음이에요. 사실 산책할 때는 좀 아무것도 없이 산책해야 되는데 싶기도 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같이 들어 주세요." 라고 하고 싶기도 하고. 우리 작가님은 어떠세요? 이 국악과 함께 산책을 하실 때도 있나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국악과 함께 산책을 해본 경험은 없는데 네. 오늘 여기에 조금 일찍 네. 도착을 해서 저 대기실에 앉아 있으면서 사실은 국악을 피리 들으셨죠? 소리를 듣게 됐거든요. 한 네. 15분 정도 듣고 있었는데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자연 속에 머무르는 순간이 꼭 걷고 있는 산책의 순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네. 캠핑을 가거나 아니면 여행을 갔을 때도 어떤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자연을 바라보게 되는 일들도 많은데 그런 경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국악이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장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면 제가 인제 굉장히 많은 장소들을 뭐 인제 글을 쓰기 위해서 아니면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면 자연 속에서 인간의 삶이 보이는 곳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곳에서는 사실 어떤 음악을 듣고 싶은데 그곳에 어울리는 음악이 사실은 뭐 EDM이라든가 로우파이 같은 음악은 아닐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장소에는 또 어울리는 음악이 국악 같은 경우가 굉장히 또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런 곳에서는 또 인제 국악방송 라디오를 켜서 함께 들으면서 또 자연을 감상하시는 것도 혹은 자연을 한번 같이 경험하고 그 안에 속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경험일 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또 센스 있게 우리 국악을 얘기해 주시네요. 마음을 산책하게 해 주는 음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책을 또 만드실 계획은 있으시고요? 뭐 지금도 계속 걷고 있고 네. 지금도 계속 매일매일 새롭게 이 글을 쓸 때하고는 또 다른 부분들을 인제 자연을 경험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경험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또 뭔가가 표현하고 싶을 만큼 쌓이면 그게 네. 글이든 책이든 작품이든 또 뭔가를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이번에 탐색하지 못한 단어의 갈래. 근데 네네. 앞으로 '내가 요것도 좀 해 보고 싶다.' 이런 갈래가 있으세요? 네. 사실은 사람의 마음이나 네.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그동안은 계속 살아오면서 어떻게 보면 직장 생활을 하고 하면서 인제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맺게 된 관계가 많지만 사실 나이가 점점 들어가게 되면서는 또 다른 관계를 맺게 되잖아요. 네. 그 안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떤 상황들이라든가 표현들이 언어로서 표현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표현이 되지 않는 부분들도 있는데 네. 언어가 가진 한계성과 또 확장성이 있잖아요. 그런 네. 부분들이 굉장히 미묘하면서도 흥미로운 부분들이 많아서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그런 부분들도 또 한번 책을 써 보고 싶습니다. 꼭 해 주세요. 왜냐면 우리가 그걸 표현만 해도 마음이 네. 좀 나아질 수 있는데 표현을 못 해서 답답하기만 할 때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런 걸 언어로 표현을 하도록 우리 작가님이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노력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산책의 언어를 쓰신 우수경 작가님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수경 작가는 책에서 가을 귀뚜라미에 관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뚜라미는 우는 횟수로 온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옛 인디언들은 귀뚜라미를 가난한 자의 온도계라고 불렀다 하는 얘기요. 귀뚜라미는 온도에 민감해서 주위 온도에 따라 우는 횟수가 달라지는데요. 그래서 귀뚜라미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면 아, 이제 추워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옛 인디언들이 귀뚜라미 소리에 따라 가을을 마무리하고 겨울 맞을 준비를 하는 이때를 우수경 작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가을은 언제나 자연으로부터 떨어진 것들로 가득하다. 뾰족뾰족한 밤송이가 그렇고 동글동글 길쭉길쭉한 도토리가 그렇다. 툭 하니 땅 위로 떨어져 터진 감도 그렇다. 한없이 품에 안아 소유하지 않고 잘 떠나보내고 잘 버리는 자연 덕분에 올해의 가을도 풍성하다. 네, 정말 잘 떠나보내고 잘 버리는 자연을 마음껏 보고 느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요즘입니다. 상크름한 가을 공기가 느껴지는 생량머리를 지나고 어느새 싸늘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찬바람머리에 와 있네요. 선선한 가을바람 맞으면서 잘 떠나보내고 잘 버리는 가을의 풍경들 마음에 담고 이 가을 마무리 잘해야겠어요. 풍성한 겨울을 맞을 수 있도록요.